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의 찐 시민남자 리뷰어제입니다. 한동안 잠잠해서 까먹고 있었죠. 펜트하우스가 왜 19금 드라마였는지 말입니다. 불타는 자동차 속에 민설아를 가두고 높은 헤라펠리스에서 떨어지며 친엄마와 눈을 마주치게 하는 드라마. 그동안도 이렇게 몇 번이나 눈을 질끈 감고 드라마를 보도록 하더니 10일의 엔딩은 가히 충격을 넘어서 웬만한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듯이 천서진의 마지막인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0일의 내내 은별이는 왜 엄마의 약기운이 올라오지 않는 걸까 계속 걱정을 했는데요. 사실 11회에서는 은별이의 약 한 주먹 말고도 강마리의 느닷없이 재우는 주사 1차 접종, 심수련의 느닷없이 목소리를 잠재우는 주사 2차 접종까지 생각하면 약효는 물론이거니와 약 과다 복용으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약효가 늦긴 늦었죠. 하지만 결국 그 막판 급발진한 약효, 은별아를 부르며 해펠 로비를 돌아다니고 해랴 분수대 안을 휘젓고 다닐 때는 만약 진짜 약중독인 사람이 있으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진짜 신이 내린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시즌1에서 보였던 광기의 피아노 연주 이후 시즌3 도른자의 외침 연기는 진짜 두고두고 회자될 듯 하네요. 그렇게 급발진한 약효 탓에 로나를 은별이로 착각한 천서진, 결국 강마리의 연락을 받고 온 하윤철과 신랑이 중 난간에서 떨어지며 함께 떨어진 샹들리에에 의해 크게 다치게 됩니다. 흡사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으려 샹들리에를 꼭 붙잡은 손은 11회 내내 청아그룹 제일 꼭대기에서 밑바닥으로 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녀의 마음을 보여주는 듯 했고, 결국 떨어진 그녀의 모습은 침대도 없이 맨바닥에서 잠을 이룬 그녀의 추락을 보는 듯 했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천서진의 마지막인 듯한 모습이 과연 진짜 그녀의 엔딩일까요? 사실 임팩트나 의미를 놓고 보면 충분히 천서진의 엔딩으로 손색이 없던 장면은 맞으나 진짜 그녀의 엔딩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청아그룹 회의실에서 천서진을 만난 후 나오던 심수련의 대사 복선 안에 있습니다. 심수련은 하윤철, 로건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서진은 이제 죽음을 선택할 자유도 없을 것이다. 자신이 죽으면 모든 빚을 은별이가 떠안게 될 테니까 라고 말이죠. 펜트하우스가 대사 복선의 진심인 것은 시즌1 오윤희 심수련이 증명해 주었듯이 이번에도 역시 천서진은 심수련의 대사처럼 은별이를 두고는 목숨까지 끊어지지 않을 듯 싶은데요. 그럼 천서진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살게 될까요? 일단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하윤철을 헤라펠리스로 불렀던 강마리의 신고가 유력하긴 하죠. 그녀의 특성으로 볼 때 하윤철을 부르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가진 않았을 듯 싶거든요. 분명 키즈룸 문 밖 어딘가에서 있다가 우당탕탕 하는 소리에 들어와 본 후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죠. 두 번째 가능성은,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 두 사람보다 덜 다친 로나가 일어나 천서진을 살리는 거죠. 이런 바람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자기 딸 구해주려던 엄마를 죽인 철천지 원수인데 더 빨리 죽이지는 못할 망정 살리냐고 말이죠. 저 또한 당연히 당장 죽여도 시원찮다는 건 알죠. 하지만 조금만 틀어서 생각해보면 왠지 천서진이 살아서 의식이 돌아온 후 자신을 살린 것이 베로나라는 사실을 알면 더욱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죠. 자신이 죽인 오윤희의 딸에 의해 자신의 목숨이 구해졌다는 사실, 왠지 지독한 패배감에 사로잡힐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자신이 다 이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엔 오윤희 사건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베로나에 의해 동정받듯이 목숨까지 연명하게 된다면 진정한 완패가 아닐까 싶은 생각에 저는 왠지 강마리보단 베로나가 천서진을 구한 것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서진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12회 예고편 속 심수련의 모습에서 볼 수 있죠. 어디론가 향하는 심수련 옆을 11회 등장했던 사채업자들이 우르르 지나가는데요. 그 두 명이 서로 스쳐 지나간 곳은 바로 청아의료원, 누군가를 만나러 병원에 왔다고 볼 수 있고, 심수련만 등장했다면 크게 다친 하윤철이나 베로나를 예상할 수 있지만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사채업자들인 바
그들이 온 목적은 당연히 돈을 받기 위해서일 테고, 그렇다는 건 결국 병원 내부에 천서진 혹은 천서진 하은별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아마도 사채업자들이 도착 전 이들은 도망칠 듯 보이고 다시금 도비서의 아파트에 숨어있는 모습이 등장하겠죠. 어떻게 리뷰어제식 청서진 생존 뇌피셜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음으로 11회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제 기준에선 하은별과 하윤철의 대화였는데요. 베로나가 하윤철의 친딸이라는 어마무시한 떡밥을 지난 10회 베로나의 입전개로 후루룩 털어버리더니 오늘 11회에서 충격을 금치 못한 또 하나의 입전개가 등장했죠. 바로 하은별의 충격 고백, 나도 다 알고 있어. 본방 때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하며 딱 드라마 속 당황하는 하윤철의 표정과 똑같은 표정이 지어졌는데요. 이유는 간단하죠. 아니 이걸 하은별이 알고 있는 것도 놀라운데 이번에도 로나 때처럼 입전개로 풀어버리는 제작진의 벙쪘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하은별의 이해심이 이 정도까지 깊다는 거였죠. 그렇게 본방 때 벙찐 마음을 달래보려 11회 종료 후 바로 N차 반복을 시작했는데요. 둘의 대화를 계속 듣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은별은 단 한 번도 로나가 아빠 친딸이잖아 라고 말한 적이 없단 거죠. 하은별은 하윤철에게 이제 그만 로나한테 가서 아빠 노릇이나 해. 로나는 이제 엄마도 없고 아빠뿐이잖아 라고만 얘기했는데 하윤철은 도둑이 재발절인 듯 당연하다는 듯이 너 알고 있었어? 라고 되물었죠. 그 후 은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나 아줌마가 자기를 구해줄 때 알게 되었다. 자기를 구해준 이유가 아빠 딸이기 때문이란 걸. 아줌마가 아빠 많이 좋아했잖아. 어딜 봐도 로나가 친딸이란 걸 알고 있다는 얘기는 없죠. 물론 말의 의미로 생각해보면 진짜 은별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제가 느낀 해석은 이런데요. 베로나가 하윤철의 친딸인 걸 안다는 것이 아니라 아빠 딸인 자기를 구하는 것을 보고 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오윤희가 하은별을 사랑하는 하윤철의 딸이기 때문에 구한 것처럼 아빠도 아빠가 사랑하는 오윤희의 딸인 로나를 지켜줘라. 어떠신가요? 듣고 보면 제 해석도 일리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은별은 저런 뜻으로 베로나를 챙기라는 거였는데 하윤철은 은별이가 로나가 자신의 딸인 것을 알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너 다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대답한 거죠. 과연 제 예상이 맞다면 이 두 명의 오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하윤철은 하은별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놓고 베로나에 대한 얘기를 은별에게 한다. 아빠가 로나를 챙기는 것이 자신을 구했던 로나 아줌마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친딸이라서 챙기는 걸 알게 된다면 뭔가 은별이에게도 큰 시련이 한 번쯤은 닥칠 듯 한데요. 과연 하씨 가족의 운명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다음 영상은 우리 송 회장님의 대사 복선, 100층 살면 멀미안나?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지가 불러올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에 대한 막간 리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저는 리뷰어제였습니다.